주인어른, 오늘은 은자 대신 엽전으로 내십시오. 무슨 말이냐? 오늘 하루만은 엽전으로 내십시오. 깊은 밤이었습니다. 공주에서 천안으로 이어지는 산길 어귀.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9살짜리 사내 아이 하나가 주인 어른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돌쇠. 양반가의 꼬마 몸종이었지요.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하였습니다. 주인 어른, 오늘은 은자 대신 엽전을 쓰십시오. 어째서 9살짜리 몸종 아이가 양반 주인 어른에게 감히 그런 말을 건넨 것이었을까요? 어째서 근엄하기로 소문난 오진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어 아이를 바라보았을까요? 정녕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목숨을 가르는 말이 될 줄.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돌쇠의 선택은 훗날 오진사 집안을 뒤흔들게 됩니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연간이었습니다. 충청도 홍주고을 언저리에 오진사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성은 오시오. 이름은 태형.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는 연이 없어. 고향에서 전답을 읽으며 가문의 체면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지요. 성품이 과묵하고 곧아서 마을의 존경을 받았으나 집안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대에 모아둔 전답이 있기는 하였으나 흉년이 거듭되면서 많은 땅을 소작 놓았고 남은 재산이라고는 은자 몇 냥과 엽전 약간이 전부였지요. 그해의 가을, 한양에 사는 먼 친척 윤생원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노모가 위독하오니 빨리 올라와 주십시오. 윤생원은 오진사의 외가 쪽 사촌으로 한양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각별하지는 않았으나 노모가 위독하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법이었지요. 오진사는 집안에 은자 10냥을 쌈지에 넣고 허름한 도포를 걸친 뒤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데리고 갔습니다. 돌쇠는 그때 겨우 9살이었습니다. 3살 때 흉년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것을 오진사 부인이 불쌍히 여겨 거두어 키운 아이였지요. 키가 작고 얼굴이 검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빠르고 귀가 밝았으며 눈치가 어른 못지않게 예민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인 어른을 극진히 따랐지요. 돌쇠에게 오진사 댁은 질이나 다름없었고 오진사는 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래는 더 나이 든 머슴을 데려가야 하였으나 가을 추수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집안에서 가장 부지런한 돌쇠를 데리고 간 것이었지요.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홍주고을을 벗어나 논산 방면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아침에 주막에서 밥 한 술 먹고 저녁에 다른 주막에 들어 하룻밤을 청하였지요. 그런데 이튿날이었습니다. 논산을 지나 공주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어귀에서 오진사가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길가 주막 앞에 낯선 사내 셋이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장돌뱅이 같았으나 오진사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걸렸습니다. 사내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훑어보는 시선이 물건을 파는 상인의 눈이 아니었지요. 다시 오진사는 말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다른 사내에게 눈짓을 보내며 오진사의 쌈지 쪽을 슬쩍 바라보는 것을 돌쇠가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조용히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공주 가까운 마을 주막에 들었습니다. 오진사가 쌈지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어 밥값을 치르는데 주막 주인의 눈이 잠깐 쌈지 속을 훑었습니다. 쌈지 안에 은자가 보였습니다. 빛이 고왔습니다. 주인의 눈이 반짝였다가 꺼졌습니다.
돌쇠는 그것도 보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잠자리를 펴는 동안 돌쇠는 마루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막 뒤편에서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길가에서 보았던 그 사내들 중 하나의 목소리 같은 것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였습니다. 말소리는 들렸으나 내용은 흐릿하였지요. 아이는 주인 어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살며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보면 뒷간에 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몸을 낮추어 참고 뒤편으로 기어갔지요.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사내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양반 하나 왔는디 쌈지에 은자가 있는 것 같으만 어디서 온 사람이래? 홍주 쪽 갔던디? 아이 하나 데리고 왔어. 아이 하나면 뭐 내일 고갯길 넘어설 때 처리하면 되지. 돌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패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밤새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 어른을 해치지 않게 하고 이 주막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적들이 표적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길을 나서기 전이었습니다. 오진사가 갓을 고쳐 쓰는데 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인 어른. 왜? 아이가 고개를 약간 들었습니다. 눈이 진지하였습니다. 오늘은 은자 대신 엽전을 쓰십시오. 오진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길을 가시는 동안 밥값을 치르시거나 무언가를 사실 때 오늘 하루만은 엽전으로만 내십시오. 그리고 쌈지 속에 은자가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십시오. 오진사의 눈썹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 어른. 그러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옵니다. 오진사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9살짜리 몸종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버티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지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말하거라. 돌쇠가 천천히 어젯밤 들은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막 뒤편에서 들린 목소리들, 낮에 길가에서 보았던 사내들의 눈빛, 쌈지를 훑어보던 주막 주인의 시선. 오진사는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마당 한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알았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오진사의 쌈지는 낡고 허름한 것이었습니다. 은자는 안쪽 깊숙이 넣어두고 겉에는 엽전 몇 입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지요. 고갯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산길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사내둘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지요. 돌쇠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목소리를 들었던 그 사내들인 것 같았습니다. 오진사는 걸음을 늦추지도 빠르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연히 앞을 바라보며 걸었지요. 고갯마루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앞쪽에서 또 다른 사내 하나가 나무에 기대어 쉬는 척 서 있었습니다. 앞뒤로 에워싸인 형국이었습니다. 앞에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오? 한양 가오. 노잣돈은 넉넉하시오? 이 고갯길에 요새 도적이 많다 하여서요. 오진사가 냉정히 대답하였습니다. 내 알바 아니오.
사내는 비켜서며 오진사의 옷차림과 쌈지를 슬쩍 훑었습니다. 쌈지는 허름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엽전 몇 입. 은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눈이 잠깐 시들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고갯마루를 넘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사내들은 고갯마루 못 미쳐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내 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고갯길을 완전히 내려와 마을 어귀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오진사가 걸음을 멈추고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어젯밤 무섭지 않았느냐?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참고 뒤까지 갔단 말이냐? 주인 어른이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오진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이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조원을 지나 남대문 앞에 닿았을 때는 10월 초순이었지요. 오진사는 윤생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였습니다. 노모가 위독하다 하였는데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어수선하였지요.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진사 어르신이 오셨습니까? 그렇소. 윤생원은 있소. 잠시 후 윤생원이 나왔는데 그 표정이 몹시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진사 어른이 어찌 오셨습니까? 어찌 오다니? 자네가 전가를 보내지 않았나? 노모가 위독하다고. 윤생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가를 보낸 적이 없는데요. 오진사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윤생원은 오진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모는 위독하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계시기는 하였으나 당장 목숨이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지요. 전가를 보낸 자는 윤생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윤생원의 이름을 사칭하여 오진사를 한양으로 꿰어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였단 말인가? 오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차가웠습니다. 윤생원도 의아한 표정이었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어른께 원한을 품은 자가 있는 것입니까? 오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생원의 사랑채에서 잠을 청하며 돌쇠는 눈을 감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가짜 전갈 길 위의 도적들, 쌈지 속의 은자를 훑어보던 주막 주인의 눈,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오진사를 한양으로 꿰어내어 도중의 재물을, 아니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오진사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자일 것이었습니다. 집에 은자가 있다는 것을, 오진사가 먼 길을 떠날 때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그리고 윤생원의 이름을 빌릴 만큼 오진사의 인척 관계까지 알고 있는 자여야 했지요. 돌쇠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이 사람 저 사람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진사가 윤생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뜬금없는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어른 댁 소작인 중에 박가라는 자 아십니까? 박서방 말인가? 알지. 그 자가 요즘 한양 쪽을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오진사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박서방은 오진사 댁의 소작인으로 몇 해 전부터 소작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소작료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지요. 그때 박서방이 욕된 말을 하여 오진사가 크게 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한양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냐. 자세한 것은 저도 모릅니다. 소문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진사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돌쇠도 그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사흘 후 오진사는 한양에서 보리를 마치고 돌아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윤생원이 사람을 딸려 보내겠다 하였으나 오진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소, 남의 사람까지 쓸 필요 없소.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단둘이 길을 나섰습니다. 귀로에서 진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원을 지나 천안으로 향하는 길목에서였습니다. 오후 늦게 한 주막에 들었는데 구석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올 때 고갯마루에서 보았던 그 아갈머리 뾰족한 사내였습니다. 돌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는 주인 어른의 소매를 살짝 당겼습니다. 주인 어른 오늘 밤은 이 주막에 묵지 마십시오. 오진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왜? 저 구석에 사네. 오진사가 눈짓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밥만 먹고 나가자. 두 사람은 밥을 먹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주막 문을 나선 직후였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마을이 있느냐? 오진사가 물었습니다. 반시진 거리에 사창리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로 가자 두 사람은 걸음을 빠르게 하였습니다. 뒤의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날이 저물고 산 그늘이 길 위로 내려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앞쪽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앞에 하나, 뒤에 둘 길이 막혔습니다. 앞에 사내가 말하였습니다. 쌈지 내놓으면 다치지 않소. 오진사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두려운 기색 없이 조용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내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아이가 왜 나서냐? 돌쇠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아시오? 홍주 오진사 어른이시오. 지금 한양포도청에 이 길목 도적대 이야기를 알리고 오시는 길이오. 지금쯤 포졸들이 이 고갯길 일대에 깔려 있을 것이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 멀리 사창리 쪽에서 횃불 여러 개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저녁 마시를 나오는 것이었으나 사내들은 그것이 포졸인 줄 알았습니다. 도망가자. 사내들이 몸을 돌려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진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사창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닿자 오진사가 멈추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웠느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섰느냐?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였으나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주인 어른이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오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창리 객주에서 오진사는 주인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었습니다. 이 길목에 도적이 자주 나타난다는 이야기, 최근 피해를 입은 행인들 이야기. 여관 주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습니다. 그 도적들은 그냥 도적이 아닙니다요. 미리 정보를 받고 움직인다 합니다. 어딘가에 바람잡이가 있어서 부잣집 양반이 길을 떠날 때 그 행적과 재물을 미리 알려준다 합디다. 몇 달 전에는 과천 선비 집 하인이 바람잡이였다 하여 크게 소동이 있었지요. 그 하인은 어떻게 되었소? 선비한테 들켜 쫓겨났는데 그 뒤로 홍주 쪽 어딘가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습디다.
오진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홍주 바로 자기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을 쉬지 않고 걸어 홍주고을에 닿았지요. 대문 앞에 서자 부인이 나왔는데 그 얼굴이 헬쑥하였습니다. 서방님, 집안에 새로 들어온 머슴 말입니다. 그 자가 수상합니다. 어떻게 수상하오? 제가 장롱속을 정리하는 것을 훔쳐보았습니다. 은자가 어디 있는지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머슴의 이름은 만득이었습니다. 2달 전에 인근 마을에서 흘러들어와 성실하게 일하여 별 의심을 사지 않았던 자였지요. 그러나 부인의 말에 따르면 밤에 가끔 외출을 하고 장롱과 부엌 주변을 혼자 어슬렁거린다 하였습니다. 오진사가 만득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전에 어디서 일하였느냐? 만득이가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과천에 있는 댁에서 일하였습니다. 오진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과천 객주 주인이 말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순간 만득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태연한 척하였으나 눈 속 어딘가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인 어른의 곁으로 갔소.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주인 어른, 저 자를 당장 추궁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척하고 지켜보십시오. 미리 움직이면 눈치를 챌 것입니다. 오진사가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단호하였습니다. 오진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진사는 마을 이방에게 연락하여 만득이의 행적을 은밀히 추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만득이가 밤중에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만득이가 향한 곳은 마을 외곽의 낡은 초가였습니다. 거기에 사람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진사의 귀로에서 길을 막았던 바로 그 도적들이었지요. 그 양반이 돌아왔소이다. 이번엔 준비가 되었소. 만득이가 낮게 대답하였습니다. 은자 10냥이 장롱 안에 있소이다. 처가에서 보내온 것까지 합치면 20냥은 될 거요. 저번에 그 몸종 아이 몸종 때문에 이를 그르쳤잖소. 만득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번엔 집안에서 처리할 것이오. 재물만이 아니라 주인 어른까지도.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방과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잡혔습니다. 신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득이는 과천에서 쫓겨난 후 이 도적 패거리와 손을 잡고 홍주 일대 부잣집에 잠입하여 재물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전가를 쓴 것도 만득이였습니다. 오진사 댁에 은자가 있다는 것, 오진사가 먼 길에 그것을 챙겨간다는 것, 윤생원의 이름을 써야 오진사가 움직인다는 것까지. 모두 2달 동안 집안에 숨어 살피며 알아낸 것이었지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만득이를 오진사 댁에 들여보낸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소장료 때문에 오진사에게 앙심을 품은 박서방이 만득이를 끌어들여 이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만득이의 짐 속에는 짧은 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노린 것이었지요. 오진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꽉 다문 채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오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쇠 앞에 섰습니다. 양반이 몸종 아이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오진사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돌쇠야,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어른이 내게 감사하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주막 뒤에서 혼자 어둠 속에 귀를 기울이던 밤.
떨리는 손으로 주인 어른의 소매를 잡아당기던 아침. 도적 앞에서 목청을 높이던 그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만드기와 도적들은 관아에 넘겨졌습니다. 박서방도 잡혀 신문을 받았지요. 세 사람 모두 죄에 따라 처벌을 받았고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진사댁은 달라졌습니다. 오진사는 돌쇠를 더 이상 몸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서당에 보내어 그를 가르쳤지요. 이 아이는 눈과 귀가 어른보다 낫다. 그것이 그를 만나면 어찌 될지 보고 싶다. 돌쇠는 서당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그 예민한 관찰력과 빠른 판단력이 글과 학문에서도 그대로 발휘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돌쇠는 주인이 풀어준 면천으로 양인이 되어 소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몸종이었던 사람이었지만 당당히 한 사람의 선비로서 세상에 섰습니다. 그날 이후 오진사 집안에는 이런 말이 내려왔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온다고. 그리고 구원 역시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돌쇠는 9살의 나이에 두려움을 안고서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킬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어른의 완력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진사는 양반의 체면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귀 기울임이 목숨을 살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위험을 알아챌 때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리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홍주 오진사댁 꼬마 몸종 돌쇠가 엽전 맨잎으로 주인 어른의 목숨을 구하였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들은 한 양반 어른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도 주변의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힐링 야담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